민주당 의원들이 보시기에는 어제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예, 그게 탄핵 소추 사유 중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반이다. 그건 맞다. 네, 그런데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예, 근데 그건 좀 제가 좀 동의하기가 전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국가는 그 입법, 행정, 사법 세 개 기둥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라는 사법부를 구성하는 일이에요. 예, 근데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사법부 구성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헌법 위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헌법 위반은 결코 경미한 게 아니라 매우 중대한 게예요. 국가 권력 구조를 구성하는 문제예요. 네, 여기서부터 국가가 시작되거든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위반은 맞는데 중대하진 않다. 이걸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저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 납득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 어제 뭐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셨는데 어쨌든 결론상으로는 기각이다 보니 그동안 민주당 주도로 좀 그 헌재에 제출했던 13건의 탄핵안 중에서 9건 결정이 나왔는데 9건 다 기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은 지도부가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자성론 같은 건 당내에 없습니까? 그 총 아홉 건인데 예, 22대 들어와서 22세 들어와서 탄핵 소추한 것은 12.3 불법 비서관 계엄 이전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건뿐이에요. 예. 다 그 이후에 이 내란 사건 이후에 내란을 해결하고 진압한 것과 관련돼서 소추된 거예요. 근데 감사원장과 검사 세 분은 비상계엄이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비상계엄 상관없어 보이죠. 예. 그런데 소추서에도 내용은 없어서. 그런데 검사 3명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예.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거고 네. 감사원장은 전 정권에 대한 편파 감사 또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된 소극적인 감사. 예. 결국 윤석열 정권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및 감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의혹 등을 비롯해서 이 예. 모든 것을 한꺼번에 뒤집어 엎으려고 한 거거든요. 만약에 검사가 그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감사원이 그런 문제를 제대로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12.3 계엄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수사기관과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하지 않음으로써 예.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조지호, 박성재, 한독수, 윤석열 이 네 건은 다 비상계엄의 직접적인 그렇죠. 계엄 이후에 예, 하신 거니까. 비상계엄을 일으키거나 네. 비상계엄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수용해서 구속됐거나 예. 또는 그 의심을 받고 있거나 또 한 분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네. 빨리 이 문제가 탄핵 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국가적 인환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임명하지 않았거나 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다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질문은 결론은 기각인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어떤 우리가 조금 탄핵을 할 땐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자거나 이런 뭐 자성론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탄핵 소추를 신중해야 해야 되는 건 맞죠. 예. 근데 결론만 가지고 그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만 가지고. 왜냐하면 네. 이번에 그 검사 탄핵 소추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가 남용된 것이 아니다. 예.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행정부하고 대통령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은 맞다. 그 의도는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취지로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간에 기각된 내용들을 보면
팽팽하게 4대4 이렇게 팽팽하게 갈리거나 또는 인용 의견이 꽤 있거나 이런 것이었지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검사 탄핵이나 감사원 감사원장 탄핵은 그 8대 0이었죠. 8대 0이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건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된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내용을 봐야 되고 예. 그 감사원 사건 원장 사건과 검사 탄핵 기각 사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안 한 거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수사 안 했는지 기록을 봐야 되는데 검찰청에서 기록을 안 준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그 부분을 판단할 증거가 없다. 예. 이런 식이에요. 네. 근데 도이치모터스 얘기를 하셔서 제가 문득 좀 궁금해진 건데 뭐 여권 일각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내부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계속 갖고 있고 결론을 못 내던 수사를 이번에 와서 결론을 낸 건데 만약에 정말로 유죄였다면 수사를 해서 그때 기소를 하면 됐을 일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사실 이성윤 그 중앙지검장은 지금 민주당 의원이시잖아요. 굉장히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거나 예. 알면서도 그런 말씀하신다면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성윤 검사장 때 비로소 그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됐습니다. 그때 아주 본격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계좌 분석도 그때 이루어졌고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성윤 검사장이 떠나고 수사가 중단되고 더 이상 진척이 안 돼 버렸어요. 네. 만약 이성윤 검사장이 예. 1년만 더 있었으면 그 완벽하게 정리해서 기소되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성윤 검사장이 있을 때 기소하지 않았느냐. 이성윤 검사장이 수사를 다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저항이 있었어요. 예. 그때도 검찰총장은 윤석열 총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저항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성윤 검사장이 그 저항을 이겨내고 수사를 상당히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성윤 검사장이 예. 있을 때 수사가 덜 끝나가지고 마무리 안 됐는데 그러면 후임 검사장이 그걸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뭐 선후 관계를 조금 다르게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정정을 좀 한번 해주셨고 일단 뭐 양쪽에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서 요 이슈는 넘어가고 질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21일에 당시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어제부로 다시 경제부총리 원래 자리로 돌아갔는데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한 터라 더 이상 이게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할 뭐 실효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시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 최상목 전 권한대행 최상목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유언이다. 예. 라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지금 깔아뭉개고 있어요. 권한쟁의 심판 예. 얘기하시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걸 국가가 이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이거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지금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라고 봐야죠. 네. 최고 권력자가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깔아뭉개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헌법 위반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기 때문에 최상목 장관을 탄핵 소추하는 게 정치적으로 무슨 실익이 있느냐? 정치적 실익. 네. 그 측면에서는 탄핵 소추한 게 민주당한테 손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를 생각한다면 국가의 기강, 국가의 법 질서를 생각한다면 이것을 방치하면 이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냐? 예.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최상목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부 이름이 돼 있는데 네. 발의는 돼 있고 27일 날 본회의 본회의가 때 있죠. 보고가 되면 그로부터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저는 최상목 장관에 대한 탄핵이 추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7일에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아마 다음 달 초 이제 3월 초로 넘어가게 되겠네요. 표결 절차는. 27일 날 보고가 되면 그로부터 빠르면 24시간부터 늦으면 72시간 내에 예. 표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또 탄핵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쭙는 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한다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재탄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당내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앵커님이 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가요? 우리가 네. 최상목 헌법 위반 사태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최상목 탄핵을 참고 인내했다는 사실이에요. 예.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재부 장관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했는데 네. 복귀 일성을 보면 국회와 국회의장과 잘 협조해서 잘 하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네. 초당적 협력 얘기를 예, 했습니다. 하셨으니까 지켜봐야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덕수 총리가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계속 임명하지 않을지 예. 또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계속 협조를 거부할지 네. 그런 지켜보고 예. 그때 가서 판단해야지 이제 어제 복귀한 분에 대해서 뭐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아니 저는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길래 그럼 이게 저한테 하시는 말이자 또 민주당 당 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뭐 재탄핵 얘기하시는 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요. 아무래도 계속 이 공세를 할 것 같아요. 아까 의원님께서는 같은 기각이라도 결정문의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탄핵안이 워낙 이제 줄줄이 기각이 되다 보니까 헌재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온 경우에 이걸 주도적으로 발의한 당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국회 예산으로 좀 대리인단 비용이나 이런 게 나가는 거다 보니까 이런 식의 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이게 뭐 여야가 바뀌게 되면은 민주당도 이걸 겪게 되실 일일 수도 있잖아요. 좀 필요한 법이라고 보시나요, 이건? 그 주장, 그 법안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비상계엄 해제를 하지 않았으면 탄핵 소추를 하지 않았으면 구속이 되지 않았으면 이 나라는 지금도 계엄 상태일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 비상계엄이 발생하자마자 주식시장에서 시가 조작 144조가 날아갔습니다. 우리 당의 김용민 의원이 최상목 장관한테 물었어요. 예. 최상목 장관이 이것이 비상계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는 취지로 대답을 했어요. 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일으킨 이 비상계엄, 불법 위헌 비상계엄이 국가에 엄청난 지금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겁니다. 포브스지에서 이 불법 위헌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의 GDP의 킬러다. 예. GDP를 죽이는 거다. 5,100만의 국민이 이걸 할부로 다 이 대가를 치러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이 내란 사태를 해결하고 진압하기 위해서 그 위에 탄핵 소추가 여러 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큰 건 보지 않고 기각한 결과만 보고 작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그건 대단히 이 국가적 인안을 그냥 안 보고 있다, 눈 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내란 사태가 진압이 되고 예. 또 탄핵 소추가 인용이 되면 그러면 144조 원 민주당한테 줄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조치들 뭐 이런 거 좀 문제 삼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이 계속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번 주 선고도 좀 힘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가장 우려하시는 점은 뭔가요? 이게 기일이 안 잡히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시작할 때 예. 왜 다른 사건을 제쳐두고 이 사건 먼저 하느냐라고 피청구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네. 대통령 탄핵 사건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느냐라고 핀잔을 주면서 이 사건을 신속하게 제일 먼저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탄핵 사건을 먼저 했고 감사원장 사건을 먼저 했고 한덕수 총리 사건을 먼저 했어요. 그럼으로써 시기가 지금 밀려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국민에게 했던 그 선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밀려가고 있는데 최초의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대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은
국가의 모든 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되는 일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지 이게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예.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회가 최초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 이 사건은 가장 신속하게 이번 주에 선고해야 됩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장외 천막 당사도 설치를 하셨고 뭐 삭발 단식 뭐 도보 행진 다 하고 계신데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나라에서 배지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서 국회의원 총사퇴와 재선거를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당장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좀 지지 선언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건 당이랑 좀 조율을 하고 내기가 나온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분이 왜냐면 최고위원이시다 보니까. 당하고 조율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저도 지금 그 말씀 지금 여기서 처음 아,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예. 네. 그럼 이거는 뭐 당 차원에서 뭐 저 추진을 하시거나 뭐 그럴 사안도 아니시겠네요. 아닌 지금.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